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충청북도 어느 작은 마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밭길 위로 한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만수, 72살.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하지만 그 손길로 물을 쓰다듬는 모습은 어쩐지 애틋합니다. 요놈들, 오늘도 잘 컸구나. 할아버지는 밭에 심은 배추에게 말을 겁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스쳐갈 뿐이죠. 누군가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 법도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에게는 이게 일상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해. 처음엔 말도 아까워서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린다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채소에게, 닭에게, 때론 하늘의 구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의 슈퍼 앞에서 같은 동네 사는 칠순 넘은 박씨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주름살 가득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만수 형님, 오늘도 혼자 밭일하셨어요? 아이고, 그 나이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요? 뭐 괜찮소. 몸 움직여야 정신이 멀쩡하니까.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요. 밥은 제대로 드시기나 해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흔들고는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외롭냐고요? 물론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입 밖으로 꺼내면 마치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빈 마루가 할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 몇 조각, 된장 한 통,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보리밥. 상을 차리는 것도 이젠 귀찮습니다. 그냥 김치 한 점 입에 넣고 된장에 밥 비벼 먹으면 그만이죠. TV를 켜지만 나오는 건 온통 젊은이들 얘기뿐입니다. 연예인이 누구랑 사귄다느니, 어디를 여행 간다느니.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사람이요. 그냥 흙이나 밟고 사는 게 좋지.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그 목소리엔 어딘가 공허함이 묻어납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밤에 같이 보던 TV 소리, 잠들기 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게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장을 보러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읍내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4번뿐입니다. 놓치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고개를 돌리니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지은 여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예. 안녕하시오. 저 여기 근처에 집 얻었어요. 어제 이사 왔거든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서 인사드려요. 저는 지연이라고 해요. 여자는 스스럼 없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사를 오다니. 그것도 혼자서. 보통은 도시로 나가기 바쁜 젊은이들인데 말이죠. 아,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이 웬 시골에.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버님은 이 마을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럼요. 태어나서 쭉 여기서만 살았지. 와,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님처럼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할아버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인지. 버스가 왔고 둘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우연히 자리도 옆에 앉게 됐죠. 버스가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장을 보는지, 마을에 맛있는 식당은 어디 있는지, 겨울에 춥진 않은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죠.
누군가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고 관심을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마을 곳곳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마을회관에도 나타나고 동네 슈퍼에도 들르고 밭길을 산책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젊은 여자가 유독 동네 어르신들에게 친절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마을회관 앞에서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있는 할머니를 보더니 달려가 대신 들어줍니다. 또 어느 날은 동네 김치 담그는 날에 나타나 앞치마까지 두르고 배추를 씻어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습니다. 젊은 것이 참 신기하네. 요즘 애들이 저런가? 도시 애들은 보통 시골을 싫어하는데 저 여자는 뭔가 다르긴 하네. 하지만 지연이 유독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연이 손에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네요. 제가 차 좀 끓여왔어요. 드세요. 아니, 이걸 왜? 괜찮은데. 괜찮긴요. 아침부터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죠. 지연은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할아버지에게 건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수염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떨결에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죠. 맛있구먼. 그쵸? 저 이거 끓이는 거 자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연은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밭을 구경합니다. 새파란 무와 배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죠. 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거 다 혼자 하세요? 뭐? 그럼요. 늙어도 손은 아직 괜찮으니까.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하루 만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 듣기 싫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엔 묘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 같은 것 말이죠. 그렇소. 마누라가 떠난 지 20해 됐으니까. 아, 외로우시겠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 나이에. 할아버지는 툴툴거렸지만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할아버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혼 생각 없으세요? 자식들은 뭐 해요? 같은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반찬을 들고 오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밭에 앉아 할아버지 일하는 걸 지켜보기도 했죠.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지금 먹는 중인데. 혼자 드세요? 제가 같이 먹어도 될까요? 집에서 혼자 먹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 위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보리밥.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렇소. 마누라가 살아있을 적에 가르쳐준 대로 했지. 와, 진짜 구수해요. 이런 된장은 처음 먹어봐요. 요즘 마트 된장은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지연은 진심으로 맛있어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신의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리고 어쩐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 갔소. 거기서 결혼해서 사니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 아,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네요. 뭐, 익숙해졌소. 지연은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저도 서울에 가족이 없어서 여기 와서 아버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20해 만에 느껴보는 감정.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그 느낌. 그렇게 하시오. 언제든 오시오. 감사해요, 아버님. 지연의 웃음소리가 빈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겨울 땅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슈퍼 앞에서,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은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만수 형님한테 왜 저렇게 찰싹 붙어 다니는 거요? 글쎄 말여.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젊은 것이 왜 늙은이한테. 혹시 돈 냄새 맡은 거 아뇨? 만수 형님 땅 좀 있자뇨. 에이, 설마 그렇겠어. 그냥 착한 애일 수도 있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장날, 할아버지가 지연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만수 형님,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뭔 일이요? 저 여자 너무 조심하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젊은 것이 늙은이한테 공짜로 잘해줄 리가 있겠소?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사람은 의심하고 사는 게 아니요. 믿어야 사는 거요. 저 친구가 나한테 뭘 바라겠소.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거요. 그래도 형님, 됐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할아버지는 말을 끊고 지연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할아버지 곁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요. 신경 쓰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 혹시 자신이 외로움에 눈이 멀어 함부로 믿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그런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 진심이에요. 아버님이 좋아서 찾아뵙는 거예요. 그렇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심이길,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길.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할아버지 밭의 배추도 포실포실하게 익어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지연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져 갔죠. 이제 지연은 거의 매일 할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와서 아침밥을 같이 먹고, 낮에는 밭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지연이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지 말해보시오.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 정리는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리? 그냥 서랍에 넣어두긴 했는데 뭐. 요즘 보이스피싱이랑 사기가 많잖아요. 제가 좀 정리해드릴까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목록 같은 것도 만들어두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건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간 보여준 정성을 생각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럼 고맙소. 그날 밤 지연은 할아버지 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엔 제법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모은 돈,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아낀 돈이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꼼꼼히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님, 이 통장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아, 그거? 한 10년 전에 만들었나.
딸아이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딸이 미국 가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 돈은 아버님 혼자 쓰시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쓸 데가 어딨겠소. 그냥 죽으면 딸한테 주려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외롭게 사셨어요.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야 하는데 말여. 시간이 더 흐르며 지연은 할아버지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밭일도 챙기고 집안일도 돕고 심지어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곁에 있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설레고 밥을 먹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할아버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시오? 저 아버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뭔지 말해보시오. 아버님, 저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아버님,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서울에서 혼자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아버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평화로웠어요. 제가 아버님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20해 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기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늙었소. 자네는 아직 젊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아버님 마음이 좋아요. 따뜻하고 성실하고 진심인 아버님이 좋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거짓이 아니길,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기다릴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지연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 밝게 웃던 모습, 밭에서 차를 끓여주던 모습, 함께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르신 몇 명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오랜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만수 형, 우리가 듣자 하니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소? 소문이 다 났어. 형님, 정신 차리시오.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겠소? 사람들은 왜 맨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요? 지연이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게 뭐가 나빠?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여. 젊은 것이 늙은이한테 공짜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박씨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만수 형님, 형님이 외로우신 건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저 여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사는 거요. 의심만 하고 살면 뭐가 남겠소? 나는 지연이를 믿을 거요. 형님. 됐소. 내 인생이니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다들 걱정은 고맙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어르신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이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우리가 말 안 했다고 하지 말고. 문이 닫히고 집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날 저녁,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오늘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까?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은 빠르니까요. 아버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같이 살기로 합시다.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아버님, 아니, 이제 다른 걸로 불러야 하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지연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20해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 이 온기가 거짓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면 어떨까요? 조촐하게 마을 사람들만 모시고. 그렇게 하지. 뭐 거창할 것도 없고. 와, 정말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지연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디서 식을 올릴지, 누구를 초대할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지연의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할아버지 삶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고 할아버지 서류들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통장은 물론이고 땅 문서, 각종 증명서까지. 지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결혼하면 이런 거 다 정리해야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 마을회관에서 조촐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초대장도 만들고 음식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새 옷도 샀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는데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72살에 다시 신랑이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묻곤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예금 만기되는 거 있어요? 결혼하면 같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아, 그거? 다음 달에 하나 만기되긴 하는데. 그럼 제가 같이 가서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은 금리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 그럼 고맙지. 할아버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위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문득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요?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행복한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기쁜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혹시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 지연이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별 보고 있었지.
감기 걸려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지연은 할아버지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지연아. 네. 고맙소. 내 곁에 와줘서.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까지 이틀 남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외로움의 긴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누군가가 마을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웃집 친구의 손자라는 젊은 남자가. 그는 마을회관에서 결혼 준비 중인 지연의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술집, 도박판, 그리고 거기서 만난 여자. 이름은 달랐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친구 하나가 빚더미에 앉았던 기억.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던 그 여자. 이거 큰일인데. 젊은 남자는 급히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자 절대 안 돼요. 결혼식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꺼낸 새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오래전 아내와 결혼할 때 썼던 넥타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내일이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친구 박씨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민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 일인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저 여자요. 지연이라는 여자요. 그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결혼식 하루 전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할아버지, 저 여자 서울에서 사기치다가 도망친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봤어요. TV 뉴스에도 나왔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귓등으로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라고?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여자 사진과 함께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모자이크 너머로 보이는 윤곽이 낯익었습니다. 이 여자요. 제 친구가 이 여자 때문에 3천만 원 날렸어요. 도박판에서 만나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다 짜고 친 거였대요. 친구 통장까지 털렸어요. 할아버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연이라는 증거가 있나? 할아버지, 얼굴이 똑같아요. 그리고 수법도 똑같아요. 외로운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에 돈을 털어가는 거예요. 박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만수 형님, 이 녀석 말이 맞는 것 같소. 우리가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지연이라는 이름으로는 주민등록이 없대요. 가짜 이름이란 얘기요. 할아버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밝게 웃던 지연의 얼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 같이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돈 때문에 온 거예요. 할아버지 땅 문서랑 통장,
다 챙겼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땅 문서도 있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도장이 사라진 겁니다. 도장이 없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도 보고 옷장도 뒤졌지만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 정리해드릴게요라며 이 방을 혼자 정리했던 것을요. 안 돼. 안 돼. 할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해 만에 느껴본 따뜻함.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그 느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 여자 내일 결혼식 끝나면 바로 도망칠 거예요. 경찰을, 신고를. 할아버지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꽃 준비하려고 꽃집 다녀왔어요. 정말 예쁜 꽃들로.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민준이 차갑게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본명이 뭐예요? 지연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지연이죠. 거짓말 마세요. 당신 서울에서 사기치다가 도망친 사람 맞죠? 강남 도박판에서 활동하던.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밝고 따뜻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죠. 증거 있어요? 증거. 지금 당당하게 증거를 요구해요? 할아버지 도장 어디 갔어요? 통장도 몰래 복사했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만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가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가시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아버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가 아니잖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인 거잖소. 내 외로움을, 내 그리움을 이용한 거잖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하지만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보다 그 따뜻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지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오해였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문을 열자 텅 빈 방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침대도, 옷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할아버지는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 함께 찍었던 그 많은 사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먼지와 적막뿐이었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아니 본명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에게 피해 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안 하겠소. 그냥 잊고 싶소. 하지만 할아버님, 도장이랑 돈도 일부 없어졌잖아요.
돈은 됐소. 어차피 쓸데도 없는 돈이었어. 다만, 할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따뜻했던 시간들을, 그 행복했던 착각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만수 형님, 그래도 다행이요.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맞아요. 결혼까지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른 채 행복한 착각 속에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야 할 그날, 마을 회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비해놨던 음식들, 꽃장식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혼자 회관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산다 했지. 그래도 믿을 가치를 봐야 하는 거였구먼.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가슴과 후회뿐이었죠.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